유리함수 지난 시간에 못 끝내가지고 오늘 같이 좀 하려고 모델을 갖고 6번 내리기 한번 해볼게. 오늘 지도 공부를 하고 우선 앞부분에서 뭐 질문 있니? 앞부분에서 안 들은 거 있니 혹시? 3번. 3번? 저 2번. 2번, 3번 해볼까? 그다음 6번하고 6번, 8번은 오늘부터 할 차례긴 해. 약간 그래서 안 풀렸을 수 있어. 일단 다시 해볼 테니까 우선은 2번, 3번 볼게. 오늘 이거 같이 볼까? 교재하고 이거 기출하고 같이 볼 테니까. 왜냐면 그 교재가 조금 단점 중에 하나가 좀 문제 유형이 너무 적어서 커버가 안 돼요. 그래요. 그 2번부터 2번, 3번을 볼 건데 우리 유리함수 지난 시간 배웠고 표준형 암기했니? 암기했어? 어떻게 돼? 유리함수의 표준형은 y는 x 마이너스 p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 되지. 이게 바로 표준형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점근선. 점근선이 가장 중요해. 점근선은 점점점 걔한테 근접만 할 뿐인 거지. 걔는 절대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은 절대 될 수 없는 값을 바로 점근선이라고 얘기하고 x가 p가 될 수 없으니까 이 x 이고 p가 점근선이고 근데 y는 k가 지금 현재 0이 아닌 상태야. k가 0이 되는 애초에 유리함수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y 값이 절대 q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y는 q. 이게 바로 점근선이 되지.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그렇지? 그럼 우리가 대칭성도 배웠는데 유리함수의 대칭성은 두 가지 있었어. 크게. 점대칭 하나에다가 선대칭 두 개. 기억나지? 점대칭은 누구에 대해서? 서로 이거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p, 요 q라고 하는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선대칭이 두 개 있었지. 선대칭 두 개는 이 점근선의 교점 p, q 얘를 지나면서 동시에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지. 2번을 봤을 때 유리함수 얘가 있는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해야 돼. 두 개 직선 다 맞지? 맞지? 그러면 이 두 직선 모두 다 어딜 지나야 돼? 공통적으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뿔만이 들리니까 일단 점근선만 찾으면 되는 거지. 점근선만. 그래서 이거 표준화 시켜보면은 x 마이너스 이고요. 여기 우리 표준하는 연습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필요한 거 적고 뒤처리만 했는데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 해주면 어디가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될 것이고 플러스 4 그러니까 점근선이 나왔어. 그 점근선의 교점이 x가 1일 때 y이 4니까 1,4지. 1,4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점근선의 교점인데 이 1,4라는 점을 둘 다 지나면 되잖아.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을 대입을 하면은 4는 x는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가 되니까 여기서 a가 바로 3 나오지. 두 번째 마찬가지로 1,4를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었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되니까 여기서 b의 값도 나오지. 5 a, b 모두 구했지. 이게 2번이고 그 다음 3번 가볼게. 그 겹쳐지는 문제는 유형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 평행이동 문제를 잘 읽어야 돼. 평행이동만 고려하는 문제가 있고 대칭이동까지 함께 고려하라는 문제가 있어. 지금 얘가 그 문제지.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까지 둘 다 고려하는 거야. 이게 좀 더 어렵지. 우리가 이제 두 개 표준화 시켰을 때 이 K의 역할이지. 이 K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어. 이 K의 역할이 뭐가 있었냐면은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K가 양수면 어느 쪽? 요쪽이 그려지지. K가 음수면 요쪽이 그려지지. K가 그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K의 절대값이 클수록 기본형에서는 원점이고 지금 이게 그게 뭐냐면 이게 평행이동 됐을 때 하여간 여기 원점에서 또 멀어진다 이거지.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K의 역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역할이 겹쳐지기 위한 조건이지. 지난 시간에 했고 겹쳐지기 위한 조건이 바로 K가 같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반드시 1로 못 바뀌어야 된다 그랬지.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1로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게 함정이고. 그럼 3번을 가보면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은 평행이동만을 얘기한 거야. 대칭이동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유리함수 유동하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지 얘를
평행이동이라든지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는 거 한번 구해봐라. 분자를 한번 올려볼게. 기억은 y는 x분의 1 돼 있어. 얘는 당연히 대칭이동을 통해서 가능하겠지.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얘를 1로 옮긴다면 마이너스 y는 x분의 1인데 지금 얘를 x축 대칭을 하면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x축 대칭을 해도 되고 y축 대칭을 해도 이름이 나와.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얘는 무조건 대칭 가능하거든. 그다음 미음만 보면 y는 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2야. 원래 얘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럼 얘를 대칭이동 평이동에서 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렇지. 애초에 얘는 안 돼. 이유는 안 돼. 1로 딱 고정을 시켰을 때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디귿번을 가보면 디귿번 좀 신경 써야 돼. 지금 여기가 2x잖아.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를 좀 신경 써야 돼.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x 그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도 2x 내가 필요한 거 적는 거지. 2x 플러스 3 적고 2x 마이너스 3 내가 필요한 거 적은 다음에 튜처리 발전 되겠어? 얘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빼기 4 해줘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3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하면은 얘는 2x 마이너스 3분의 여기 마이너스 4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얘도 안 되겠네? 잘못했네. 마이너스 2x 밑에가 2로 나눠지잖아. x 마이너스 2분의 3. 그 위에 계산 좀 못한 것 같은데? 위에 마이너스 1이 아닌데? 아,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 2가 그치, 여기 위에 계산 좀 못했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2를 해야지. 여기 틀렸네. 여기가 마이너스 2네? 이거지? 그럼 가능하지. 뭐냐면 지금 1로 나눌 거니까 2로 나눌 거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봐야 되고 마이너스 요걸 봐야 되니까 얘는 가능하지. 마이너스 1 같았어? 그 다음에 평행이동으로 들어간 거지. 평행이동 디귿은 가능해. 요거 항상 흔적으로 하는 부분이 요놈이야.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좀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리을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까? 리을은 y는 마이너스 x 빼기 1분의 플러스 2가 되겠어. 얘를 기본형 삼았을 때 얘도 1로 올려보면은 x축 방향은 얼마만큼? x축 1만큼 그 다음에 y축 2만큼 평행이 도는 거지.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설계했잖아. 이렇게 되겠네. 3번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양방향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어떻게 되나요? 요거 K 요게 양수면은 이 점근선을 중심으로 1, 3, 4 분열 하면 요 K가 음수면 이쪽으로 되죠. 2, 4, 4분열. 양수면은 1, 4 그치. 음수면은 2, 4 그쪽 방향이고 K 역할이 몇 개 있어. K 역할이 비형 잡을게. 어느 3분, 요 점근선을 중심으로 어느 3분의 방향에 그려지는지 걔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절대값이 클수록 멀어진다 했고 그 다음에 겹쳐지기 한 정도. K 역할은 딱 3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는 거지. 4번 넘는 거 4번 한번 볼까? 4번? 그래프도 잘못 4번 옳은 것을 고르네. 4번 가보면 우선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y는 지금 x 마이너스 3분의 여기 내가 필요하고 적고 그다음 정계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을 해주면 플러스 7이지. 플러스 6이니까 여기에 지금 이상하게 쓰고 있어. 마이너스 6이지? 플러스 7 돼야 되지? 그치? 이렇게 표준화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2 이렇게 돼. 여기에서 지금 기억부터 봅시다. 점근선을 찾아내. 점근선을 될 수 없는 값 x 이퀄 3하고 y 이퀄 2가 되지. 틀렸네? 그다음 니은걸 가보면 3, 4분면 4분면 얘기 나오면 항상 뭘 체크하자? 절편. 이제 y 절편 체크하자 이거고 요즘에 그래프 한번 생활해보면 x 3하고 y 2지. 여기 x 3, y 2 이게 바로 정근선이 될 거지.
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7이니까 여기 1, 3 이쪽으로 그려질 건데 절편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편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y절편을 체크해보면 x 대신 0 집어넣으면 되지. x 대신 0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3분의 나오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3분의 여기를 지나가는 거야. 마이너스 3, 요 지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 4분면 지나고 2도 지나고 3도 지나지. 3도 지나고 4도 지나지. 3, 4분면을 지난다. 맞지? 그치? 3, 4분면을 지난다. 맞지? 그 다음에 디귿판을 가보자. 얘도 맞고 y는 x-1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랬어. 그럼 우리 전분석의 교점이 어디냐면 3,2인 거 알고 있어. 그 대칭, 선대칭은 요점 지나면서 기울기 끌말리니까. 그리고 y는 x-1이 요점을 지나는 것만 확인 작업해주면 돼. 3 넣었을 때 2 나오지? 확인 작업했지. 니은 비교시 되겠지. 그 다음에 6번은 오늘 할 내용이긴 해요. 6번을 볼 건데 6번을 보기 앞서서 우리 그 개념원의 책을 같이 볼게. 개념원이라서 그 문제집 있지? 거기 보면은 같이 펴서고 봐. 같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오늘. 우리 오늘 이제 역함수부터 할 건데 역함수 예를 배워야지만 6번 할 수 있어. 6번을 쓰기 위해서 역함수를 좀 할 건데 우리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는 이미 들었어. 뭐였니? XY 뒤바꾼 게 역함수지? 하나 예를 들어볼 건데 y는 x-2분의 3x 이거야. 만약에 이런 거에 역함수를 구하라. 그럼 정석적으로 딱딱하게 푸는 방법하고 그냥 한 1, 2초 만에 푸는 방법도 있어. 두 개 다 한번 해볼 건데 두 개 다 해야 되고 첫 번째는 뭐냐면 정석적인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역함수는 xy 뒤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는 내가 두 단계에 걸쳐서 푼다고 그랬고 1단계가 뭐였냐면은 x에 관해 푼다는 거죠. 좌변에 x만 남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냐면 x, y를 바꾼다. 이게 이제 역함수 구하는 딱 두 패턴이지. 두 단계고 그러면 정석적인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 먼저 x에 관해 풀어야 되니까 좌변에 x만 당겨야 돼. 양변에 x-1을 곱하면 xy 마이너스 ui는 3x 플러스 1이 될 거다. 좌변에 x만 당기려면 이게 넘어가야지. y 빼기 3의 x 얘는 2y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x는 y 마이너스 3분의 2y 플러스 6이 나왔어. 근데 여기 단계 된 거야. x에 관해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xy를 뒤바꿔주면 되겠지. 뒤바꿔주면 그게 바로 역함수 탄생이지. 그래서 역함수는 뭐가 되냐면 x 대신에 y 집어넣고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 여기 바로 역함수야. 여기 바로 역함수인데 이건 뭐 정서적인 방법이고 우리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지.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빨리 푸는 법이 있는데 걔는 뭘 기억하면 되냐면 내가 이런 역함수 구할 거야. 뭐냐면 지금 문제 x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이지. 이거 역함수 구할 때 항상 우리 화살표 하나만 기억하면 돼. 화살표 하나. 요 화살표. 요 방향. 요 방향에 있는 부호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모두 바꾸면 돼. 1초 만에 풀 수 있지. 봐봐.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니까 1로 올라갈 거야. 부호까지 같이 바꿔야 돼. 그럼 답이 뭐가 되냐면 답이 바로 나온다는 거지. 3에 내려올 건데 부호까지 바꿔야 돼.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내려올 거고 얘 마이너스 2 올라갈 건데 부호까지 바꿔서 올라가. 2x 플러스 그냥 이거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게 다이렉트로 나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그치?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딱 요 화살표 방향만 기억하면 돼요. 거기에 있는 숫자하고 부호를 같이 바꾼다. 그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봐봐.
우리 교재에 있는 588번 가볼까? 이런 거는 기본적인 문제 속해서 하나 예를 들 건데 우리 교재에 있는 588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시험지를 볼 건데 588번을 보면은 fx가 3x 플러스 a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에 역함수 구할 거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f하고 역함수가 서로 같대. 역함수 구해볼까?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이 방향.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이 화살표. 역함수 한번 바로 적어볼게.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1이 내려오면서 부호까지 같이 바꿔야 돼. 그러면 3x 빼기 1이 되겠지. a가 올라갈 건데 부호까지 같이 바꿔.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ax 플러스 2가 되지. 되니? a 얼마? a 마이너스 2. 바로 답이 나왔지? 이렇게. 이건 뭐 간단한 문제인데 오늘 시험 문제를 볼게. 단공 문제 볼게. 6번 볼게. 오늘 시험 문제 단공 6번. 역함수 문제가 6번도 역함수고 그 다음에 11번도 중위 문제도 역함수. 그치? 두 개는 한꺼번에 몰아볼게. 그 다음에 16번도 역함수. 16번이 정말 섬세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야. 16번을 까지 안 해놓고 나와. 세 문제를 볼 건데 6번부터. 6번 fx가 이렇게 있어. fx가 x 플러스 a분의 x 이렇게 돼 있지? 16번부터 6번. 내가 역함수에서 강조했던 내용인데 이거 혹시 기억나? 이거하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같다. 얘랑 동요가 뭐라고 그랬어? 동요. 합성을 하면 뭐가 나온다? 항등함수가 나온다 했잖아. 얘랑 동요라고 그랬지? 얘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때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얘하고 얘가 같대. 그러면 우리가 여기 두 개 같은 놈이니까 이 같은 놈이니까 오른쪽에다 똑같이 이 f를 합성을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f하고 역함수를 합성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만 하라고 그랬잖아. 자기 자신 1 들어가면 1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지? 항등함수가 나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이놈이 같은 표현이라고. 그래서 지금 6번 문제 봤을 때 단공 문제를 봤을 때 얘를 합성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합성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지.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f 합성 f를 했더니 x가 들어갔는데 x가 나왔어. 즉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나는 얘를 이걸로 해석해야 되지. 그럼 나는 요거 역함수를 눈으로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역함수 구해볼게. 어떻게 돼? 방금 우리가 배웠으니까 역함수 구하라고 물어. 여기는 0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요 방향이야. 요 방향을 바꾸면 되겠어. 그러면 여기 x 마이너스 1이 올 거고 a가 여기 마이너스 ax 이게 되겠지.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잖아. a 얼마? 마이너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잖아. 합성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 다음에 11번 승리 문제. 승리 문제. 시험 문제야. 지금 조건 두 개 나와 있어. 미지수현재 두 개인데 조건 두 개니까 당연히 A를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 볼게. 4,1을 지나니까 넣어야지 우선. 첫 번째는 4,1을 지나니까 대입을 해보면 4는 뭐가 되냐? 2 집어넣으면 되지. 2 플러스 A에다가 거꾸로 집어넣었어. 2는 4 집어넣으면 4 플러스 A 4, 3, 12 플러스 B가 되겠지. 첫 번째 조건 써먹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이거 역함수 한번 배울 거야. 역함수 어떻게 되죠? 방금 우리가 했잖아. 역함수는 요 방향이지. 요 방향. 3이 내려올 거니까 여기 x
마이너스 3. A가 올라갈 거지?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값을 바로 할 수 있어. A 값 얼마? 역함수가 요놈이니까. 역함수가 요놈이니까 얘가 서로 같대. A 값이 마이너스 3인 거지. 됐어? 다시 한번 봐.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 조건. fx가 이러니까 얘가 지금 4,1을 지난대. 첫 번째는 4,1을 지나니까 대입한 거야. 됐어. 이거 문제 없지?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f하고 역함수 같대. 역함수 한 방에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이 대각선 방이야. 요 두 개가 서로 같대. 틀린 그림 찾기지. A가 얼마 돼야 되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지. A 마삼 구했어. A 마삼 집어넣으면 B도 나오겠지. 그치? 뒤에 구해보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분모 1 될 것이고 B는 얼마?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간단히 보시죠.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단공 문제를 볼 건데 이게 아주 상당히 괜찮은 문제예요. 16번. 등급을 잘 받으려면 이런 문제에 맞춰야 돼. 무려 8점짜리지. 16번. 이거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16번을 조금 볼게. 16번 문제는 역함수긴 한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x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봐봐. 16번 볼게요. 16번 보면은 fx가 유리함수인데 fx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x가 3보다 작아. 모든 실수가 아니야. 3보다 작은 부분이야. 1번부터 볼게.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거야. 그럼 역함수 자체가 만약에 이 제한 조건이 없어. 그럼 역함수 구하는 거 매우 쉽지. 우리 한 방에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해서 요 방향이니까 요 방향에 있는 개수하고 부호 한꺼번에 바꾸면 되니까 마삼이 올라갈 거니까 여기 뭐가 되지? 3x 빼기 2가 될 거고 1이 내려올 거니까 부호 바뀌어서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이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 중요한 건 뭘까? 내가 이거만 적었어. 점수 안 나와. 내가 역함수 구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정의역이 한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x, y 뒤바꾼 거야. 그럼 원래 함수의 x에 해당하는 게 1로 가면 y 거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의 치역 즉 y지. 원래 함수의 y가 여기에서는 x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 괄호 안에는 뭘 적어야 돼? 반드시 x의 범위를 제한시켜야 되는데 이 역함수의 x에 해당하는 거는 원래 함수의 y 즉 치역이지. 그러니까 요거의 치역을 구해야 돼.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봐봐. fx 한번 구해볼까 이거? 표준 한번 해볼게. 이 fx라고 하는 거는 지금 x 마이너스 1에 끝낼 거고 이게 되겠지. 표준화시키면 이러겠지? 얘 좀 표준화 좀 스피드가 붙어야 되겠고 그럼 요놈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봐봐 이거 x3 x3이고 y 1이지. 여기 바로 정규선이 되는 이러한 형태인데 여기가 1이니까 이쪽하고 이쪽으로 그려질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x가 3보다 작은 부분이야. 이쪽은 전혀 관심이 없어. 이쪽만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 절편 한번 체크를 해보면 x가 0일 때 3분의 2거든. 3분의 2 여기를 지난다는 거야. 그래프가 이런 식이겠지. 이러한 모습이지. 이쪽은 그릴 필요가 전혀 없어. 왜냐면 정의역 자체가 뭐로 되어 있으니까 3보다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그리면 안 돼. x가 3보다 작은 부분만 그려야 있으니까. 그럼 일단 이 그림에서 치역 어떻게 돼? 치역. 잘 봐. 치역. 치역은 그림자로 그랬지. y 1보다 작다. 그렇지. 1보다 작다. y값이 뭐 그림자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y축에다 비를 썼을 때 그림자. 여기 1보다 작은 거 나타나지. 그럼 여기 봐. 여기에서 굳이 치역을 조사하자면 이 y가 지금 현재 1보다 작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치역이 여기에 뭐로 가는 거야? x 값으로 바꾸지. 입장 체인지니까. x, y 뒤바꿨으니까. 여기에 적어야 될 건 반드시 누구 적어? 얘를 적어야 돼. 이 y가 여기서는 x로 둔각이 되잖아. 역함수니까. 이걸 안 적으면 점수가 당연히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걸 묻는 문제거든. 되겠니? 이해가니 이거? 그렇지? 역함수의 정의 자체는 뭐냐? x, y를 뒤바꾼 거. 다시 한번 봐. 16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fx가 이렇게 유리함수가 돼 있는데 x의 범위가 제한돼 있더라. 원래는 얘 표준화시키면 요놈이고 점근선이 x 이퀄 3하고 y 이퀄 1이 나왔어. 여기가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으로 그려질 건데 x가 3보다 큰 부분은 그릴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3보다 작은 부분으로 한정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굳이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요 초록색 부분이 되겠지. 3보다 작은 부분. 그럼 요거에 치역을 구해야 돼. 왜냐면 역함수를 구했을 때 역함수에 우리가 여기 적어야 될 거는 x의 범위를 적는 거야 얘들아. 여기다가 y 범위 적는 거 아니지? y의 범위는 x의 범위가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수학에서 y의 범위 따로 안 적어. 반드시 여기 옆에 적어야 되면 정의역만 적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었던 애잖아. x, y 뒤바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함수의 치역을 조사를 해줘야 돼. 원래 함수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자 떠올리면 되지. y값들. 그래서 y값들이 어디 형성되냐면 1보다 작은 요 부분에서 형성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정의역을 둔갑해서 봐야지. 그래서 1번 답은 정확히 이걸 써줘야 돼. 요걸 안 쓰면 득점이 없어. 빵점이야. 그럼 봐봐. 2번 가볼게. 2번에서 1에서 구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 얘는 지금 누구의 그래프? fx의 그래프지?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 요 놈을 그릴 거야? 얘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얘도 표준화 시켜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지? 얘 표준화 시키면 x 마이너스 3이 되겠지. 3x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얘도 한번 그려보면은 묻지마 여기다 그려볼게. 이렇게 되겠지. 지금 점근선이 x를 끌이라고. 그다음 y 3 여기 y 3 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냐면 정의역의 x가 1보다 작은 부분이야. 이쪽만 그리면 돼. 이쪽 1보다 작은 부분만 그리면 되겠고 지금 양수니까 이쪽 그려질 건데 여기서 절표만 좀 체크하면 되겠지.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2야 2 0,2를 지나야 돼. 0,2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2번 답은 요거지. 2번 답은 얘가 그려져야 돼. 2번 답.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풀어? 3번 방정식 fx 이퀄 f 역함수 x 이거를 풀래. 그러면 이것도 역함수에서 했잖아 얘들아.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이지. 걔는 뭐와 일치한다? y플 x하고 교점하고 일치한다. 그걸로 푼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줄게 이거. 좀 주면은 3번 문제는 이걸 푼다는 거지. 3번 문제는 요놈하고 즉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2지. 요 fx하고 y플 x하고 교점으로 돌려 푼다고 해. 역함수를 굳이 안 갖다라고 생각하지. 이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가 x 빼기 2가 되니까 x의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4x 될 거고 플러스 1은 0이지. 답이 왜 저렇게 나오지? 봅시다. 인수분해 안 돼. 근해공식 써봅시다. 근해공식 x는 짝수 근해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2뿔만 루트이지. 그 중에서 우리가 뭘 택해야 하면은 1보다 작은 애를 택해야 돼.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x는 2 마이너스 루트 얘로 답을 해줘야지. 2 플러스 루트가 아니라 1보다 작은 애. 왜냐면 x의 범위는 1보다 작은 애. 16번을 잘해야 되잖아. 16번 이 정도는 돼야지 내신에 나오는 거야. 이런 뻔한 문제 588번 이런 거는 점수 던져주는 문제가 학생들이 안 틀려. 남들과 좀 차별을 두려면 이런 정도는 맞춰줘야 돼. 그래서 역함수 문제는 다 했지. 그 다음에 9번도 역함수 문제네. 9번 아까 전에 그래줬나? 9번도 역함수 문제잖아. 9번은 너희들 스케일 한번 해볼래? 9번 할 수 있겠지? 9번은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12번인데
12번 문제가 우리 여기에 없어 이게. 12번은 볼게요. 우리가 최대 최소 지난 시간에 좀 했는데 일단 이것 조금 집중해야 돼. 여기 좀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거니까. 12번. 12번 보고 좀 쉬는 시간 줄게. 최대 최소와 관련해서는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요거를 좀 보셔야 되고. 얘가 하나 들어가야 그다음에 저 2에서 요 범위, 제한 범위에서 지금 A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고 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그다음에 여기 BX 플러스 3 있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그럼 이건 부등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부등식을 함수로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야. 이 각각을 내가 y라고 잡을 거야. 얘도 y, 그다음 얘도 y.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 국어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x가 이러한 범위에 있을 때, x가 2에서 3의 범위에 있을 때, 이 얘는 지금 뭐지? 직선이지? x에 대한 1차잖아. 얘는 직선일 거고, 얘도 직선이지? 얘는 유리함수잖아. 이 셋 사이의 y 값의 관계가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요놈, 그 다음 요놈 이런 관계가 돼야 된대. 그리고 우리가 수학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이 첫 번째 요 직선을 바라볼 때, 요 직선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 아무 생각이 안 들던데. 얘는 a가 변하면 기울기가 변하겠지. a가 기울기니까. 그런데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그게 어디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어떤 무슨 값에 관계없이 이러면 항상 그 문자에는 뭐지? a가 있는 애, a가 없는 애 이렇게 묻잖아 우리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뭐가 되냐면 3-y가 되니까 얘가 0, 얘가 0이 되면 되니까 0,3이지. 우리 정점 배웠잖아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직선은 특히 기울기의 미지수가 보이면 항상 정점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 허공에 떠 있는 직선이 아니라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얘는 0,3을 무조건 지나는 애고 얘도 마찬가지로 0,3을 무조건 지나는 애지. 그러면 볼게. 이제 그래프로 한번 들어갈 건데 요 직선 0,3을 지나는 거.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 0,3 있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껴있는 유리함수 요거 한번 배울 건데 얘는 미지수가 전혀 없으니까 완벽하게 그릴 수 있지. y는 x 마이너스 1분의 표준화를 시켜주면 지금 x의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돼야 되지. 표준화 시키면 이러면 될 것이고 얘를 그려보면은 정근선이 x이고 1하고 그다음에 y가 1이지. 이러한 정근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 그려질 거야. 그런데 이쪽은 그래프가 전혀 없어. 왜냐면 x가 2에서 3이잖아. 이쪽만 관심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쪽만 그리자면 x가 지금 2에서 3이니까 저쪽은 뭐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뭐냐면 x가 지금 2에서 3 요거야. 요 부분만 관심 있어. x가 2일 때 3이죠. 그러면 봅시다. 요 부분이지. 2에서 3. 요 부분 여기 함수 부분이야. 그럼 각각의 함수값을 좀 조사해보면 2 넣었을 때 함수값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3 나오지? 2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3이야. 3일 때 함수값 조사해볼까? 3 집어넣었어.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2가 되고 3 집어넣으면 여기 4 되지. 2지.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 2야. 되니?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봐봐 이제 여기서 해석해볼게. 아까 전에 내가 이 두 직선을 뭐라고 그랬어? 공통점이 0,3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랬지. 0,3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두 직선 모두 다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이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지금 y 값의 대소 관계가 얘가 제일 높아야 돼. 그러면 이 직선이 어떤 식으로 지나야 될까? 내가 관심 있는 건 2에서 3이거든. 직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2에서 3 사이에서는 얘가 제일 y 값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여야 되고 그 다음 얘여야 되지.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직선이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 얘보다 초록색보다 아래 있어야 되니까 이런 길게 나와야지. 이렇게. 그렇지? 내가 관심 있는 거는 2에서 3이야. 2에서 3 사이에서 얘가 y값이 제일 높고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유리함수 얘, 그 다음 직선 얘.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지.
여기 아니 이거? 다시 한번 봐봐. 이게 어려운데 이게 시험에 나와. 너덜하다는 건 다 안 나온다 그랬지? 이거 좀 이해해야 돼. 봐봐. 다시 한번. 얘는 우리가 그릴 수 있어. 요 표준화시켜서 그렸지? 그렸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야? x가 2에서 3이야. 2에서 3만 그릴 거야. 요 초록색 부분이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부등식을 함수로 풀 거잖아. 함수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요 놈들을 각각 y라고 놨어. 그럼 해석을 하면 뭐냐면 국어로 해석하면 이거야. x가 2에서 3일 때 요거의 y값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요놈이고 그 다음 요놈이 되도록 정해보시오. 이 문제잖아. y값이. 그러면 이 두 직선 모두 다 무조건 어딜 지나야 돼?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이 0,3이거든. 그림이 잘못 보였다. 0,3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러면 요놈 먼저 그려보면 요놈은 0,3을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요 직선은 뭐냐면 요 유리함수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면 어떤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그래프가 나와줘야지. 그래야지만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유리함수, 그 다음 얘 이런 순서 되겠지. 여기 얘가 바로 뭐냐면 y는 b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얘가 바로 y는 ax 플러스 3이 되는 거겠지. 그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려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안 돼. 왜냐면 2에서 3, 4에서 y값이 얘가 제일 낮아야 된다니까. 내려와야지. 그렇지 않을까? 됐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지금 문제는 뭘 가는 거냐면 A의 최대값하고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이 문제가 좀 허탈한 게 뭐냐면 지금 봐. 지금 B의 최소값 먼저 구하는 거야. B의 최소값. B는 기울기잖아. 물론 B가 이렇게 한참 위에 있어도 상관없어. 한참 위에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B가 가장 작은 값을 구하네. B가 가장 작은 값은 뭐냐면 정확히 이 점 지날 때 기울기 0일 때 이거잖아. 이때가 딱 같을 때잖아. 그러니까 B의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0이 돼. 딱 요 점 지날 때니까. 맞지? 얘보다만 올라가기만 하면 계속 위에 있잖아. 계속 위에 있지? 그 다음에 답은 이미 나왔어. B의 최소값이 0이 나왔어. 두 수의 곱을 구하래. 답은 이미 0이지. 답이 0이지. 하나가 0이 나왔잖아. A의 최대값 구해볼까 얘들아? A의 최대값과 관련해서 이 영등포 문제가 상당히 조금 난해한 게 뭐냐면 A의 최대값은 기울기의 최대값이야. 기울기의 최대값인데 지금 유리함수가 이렇게 약간 뚱뚱하잖아. 이렇게 곡률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접하는 순간에서 최대가 나올지 아니면은 요 점에 나가는 요 점이 3,인데 이 점에서 최소가 최대가 나올지 그걸 모른다는 거지. 두 개를 다 해봐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그런데 다행히도 얘가 0이 나오니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굳이 구할 필요 없어. 답은 이미 0인 거지. 우리 책으로 볼게. 598번 가볼까? 이거랑 비슷한 문제 하나만 더 보고 더 실수할 테니까 598번 볼게. 너 이거를 이해해야 돼.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596, 597, 598 이 세 문제야. 이 세 문제 좀 신경 써야 되고 598에 가볼게. 좀 x의 범위가 2에서 4지. x의 범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y는 x 마이너스 1분의 2x 플러스 1이지. 그럴 때 직선 y는 kx 플러스 1하고 교점이 존재하고 싶대. 봅시다. 그러면 우선은 얘는 미지수가 전혀 없는 상태니까 완벽하게 그릴 수 있지? 얘 표준 한번 시켜볼까?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여기 2x 마이너스 2니까 여기 3 돼야 되겠지. 유리함수부터 먼저 그려보면은 유리함수는 어떤 모양이냐면 정글선이 어디냐면 x 이퀄 1하고 y 이퀄 2지. 이렇게 정글선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으로 그려질 건데 이쪽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 x가 2에서 4만 관심이 있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 그렇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오로지 2에서 4야. 2에서 4. 2일 때 함수값을 조사를 해봅시다.
4일 때 함수값도 조사를 해보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집어넣으면 5 나오지. 2의 함수값이 5야. 여기 5.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3 될 것이고 4를 집어넣으면 3이지. 여기가 3이야.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x가 2에서 4니까 이 부분이지. 됐어? 딱 이 부분이야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 직선을 바라볼 때, 이 k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0,1. 그치, 0,1 딱 나와야지 그게. 허공에 떠있는 직선이 아니라고. 반드시 정점이 있잖아. 정점이 어디야? 0,1. 0,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야. 지금 여기 0,1 여기 있겠지. 여기가 2니까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인데 교점이 발생하고 싶어. 교점이 발생하려면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잖아. 그러면 요 사이를 왔다 갔다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요 k의 가장 최대값은 어디겠어? 기울기가 가장 높을 때는 요 점 지날 때지 뭐야. k가 가장 낮을 때는 요 점 지날 때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면 교점이 발생하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의 좌표가 뭐냐면 2,5야. 이 점의 좌표가 2,5고 요 점의 좌표가 4,3이지. 그러니까 내가 조사할 거는 2,5 지날 때하고 4,3을 지날 때만 딱 조사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 직선이 첫 번째 2,5를 지날 때 대입을 해보자고. 첫 번째 요 y는 k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2,5를 지날 때 5 이 집어넣었어. 2k 플러스 1이지. k 얼마 나오니? k 2 나오지. 두 번째 4,3을 지날 때 4,3 3은 4 집어넣으면 4k 플러스 1이지. k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k는 2분의 1이지. 두 개 나왔지.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 최대값을 m, 나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지. 얘에서 여기까지. 정답 얼마지? 2분의 4. 할 수 있겠니 좀? 소수령을 줄라와. 이거 소수령으로 완벽히 쓸 수 있어야지. 그렇지. 다시 한번 봐봐. x가 2범일 때 요 유리함수하고 얘가 교점이 발생한데 유리함수를 우리가 완벽히 그릴 수 있어. 미지수가 전혀 없잖아. 완벽히 그리면은 점근선이 지금 요놈이니까 x꼴이라고 y꼴이니까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요쪽 그려질 건데 x의 제한 범위가 어디니까 2에서 4니까 요쪽은 그릴 필요가 전혀 없고 요쪽만 그리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x가 2에서 4야. 그러니까 딱 이 빨간 부분이지. 지금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빨간 부분인데 빨간 부분 이 유리함수 요놈하고 얘하고 교점이 발생하고 싶다는 거지. 얘는 0,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니까 0,1은 여기 있잖아.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교점이 발생하려면 뭐 이렇게 지나면 안 되잖아 얘들아. 교점이 발생하려면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겠고 그렇게 되기 위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 했잖아. K는 당연히 뭐냐면 기울기지.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장 높을 때하고 기울기가 가장 낮을 때를 구하라 이거니까 2,5를 지날 때 첫 번째 나왔지. 그 다음에 4,3을 지날 때 두 번째 나왔지. 이렇게 생각해. 뭐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할만하지? 그래서 집에서 596, 597, 598을 반드시 연습해야 돼. 이 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온다. 잠깐만 빨리 합시다 그러면.